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임용시험이 치러졌다는 이야기 듣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려고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정보교과 역량 3가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주어졌으니까 기억 니은에는 디지털 문화 소양, 정보 문화 소양이 디지털 문화 소양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인공지능 소양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2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 보시면은 이 작성 방법에 이 업데이트 문이 위반하는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대요. 이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인 학생에 대해서 여기 컴퓨터 공학과인 학생 2명에 대해서 인공지능 학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바꾸려고 보니까 이 학생 테이블이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과에 포린키가 걸려 있어요. 이 학과. 지금 우리가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값이죠. 이 포린키가 걸려 있어서 학과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학과명은 여기죠.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보니까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교육과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학과라는 게 없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값을 여기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배하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3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해 놨는데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의 픽셀이 결국에는 요 0부터 255 256단계의 값으로 뭔가 밝기를 나타내고 있다. 뭐 그런 설명입니다. 뭐 색깔은 없고 어둡고 밝고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5면 제일 밝은 흰색, 0이면 검정색. 그렇게 되는 건데 작성 방법 한번 볼게요. 코드를 잠깐 먼저 볼까요? 그러면은 오리진이라는 2차원 배열이 있어서 15 곱하기 15예요. 이 픽셀을 15 곱하기 15로 이제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15 곱하기 15니까 225칸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칸 각각에 대해서 어둡고 밝고를 값으로 저장할 수 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작성 방법을 이제 보면은 원본 이미지의 픽셀 값을 밝게 조절하기 위해서 밸류의 값을 브라이트 IJ에 저장하려고 할 때 밝게 조정한대요. 밝게 조정한다는 거는 검정색은 0이고 흰색은 255니까 값을 뭔가 크게 키워주면 되겠죠. 그럼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밸류를 이제 계산을 해서 브라이트 IJ에 넣은대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15 곱하기 15 2차원 배열이니까 폼은 2번 돌린 거고요. 그 안에서 밸류에다가 오리진 IJ 값에다가 어떤 이 IJ라는 거는 2차원 포문이니까 뭐 하나의 픽셀을 이제 특정하는 위치를 저장해 놓은 거죠. 그 오리진 값에다가 브라이트니스라는 값 여기 하나 입력 받은 거죠. 앞에서 그 값을 더해줘요. 그래서 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브라이트니스 값이 예를 들어 50으로 입력이 됐다. 그러면 150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값보다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밝게 조절하기 위해서 계산됐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를 계산해서 이 계산된 값을 처음에 오리진 값이 있는데 브라이트 값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브라이트 IJ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밝게 변경된 값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100을 150으로 넣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원래 값이 250이었다. 그럼 얘는 300이 되겠죠. 300이 되면 우리 최대값은 255인데 이 255보다 밝은 값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300이라는 값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5가 넘는 값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이죠. 최대값을 255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떤 조건이면 그냥 255를 넣고요. 255를 넘는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은 그냥 밸류 그대로 두면 됩니다. 255가 안 넘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계산된 밸류를 이용하면 되죠. 밸류를 255랑 비교를 하면 되는데 넘어서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255보다 크면은 255를 그냥 넣어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밸류 값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크다로 하지 않고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 255에 대해서는 255인 값은 여기든 여기든 똑같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결과가 똑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 둘 다 정답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문장을 보면은 255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픽셀 값을 255로 한다고 하잖아요. 255로 한다는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게 요 문장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을 식으로 만들면 위에 게 맞는 거죠. 밑에 거보다는.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를 반영한 코드는 요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결과만 맞는 값,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정답이 되겠지만 1번을 좀 더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점수 얻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브라이트 IJ가 이제 밝게 조절됐어요. 근데 128보다 크거나 같으면 흰색, 근데 그거보다 작으면 검정색으로 맞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0에서 255라는 값을 가질 텐데 반 딱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128부터 255까지는 이건 좀 밝은 편에 속하니까 얘는 그냥 흰색으로 만든대요. 0부터 127까지는 좀 어두운 편이니까 검정색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검정 아니면 흰색 딱 두 단계만으로 정하는 거죠. 이렇게 중간쯤 회색 색깔을 다 없애고 바꿔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딱 두 단계로 나누는 거잖아요. 큰 값, 그 다음에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0에서 255라는 값은 우리가 8비트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트를 보면은 그래서 0, 1, 2, 3, 4, 5, 6, 7 7개의 비트로 이 값을 저장하고 있는데 제일 최상위 비트 요 7번 비트 제일 최상위, 지금 왼쪽 오른쪽이 조금 헷갈리게 그려졌네요. 다시 해볼까요? 이 끝에를 7번으로 하겠습니다. 이 끝에를 0번으로. 요 7번 비트가 저장되는 여기에 있는 값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딱 두 단계로 할 거니까. 128부터 255는 얘 제일 위에 있는 7번 비트가 1일 겁니다. 0에서 127 같은 경우에는 요 7번 비트가 0이겠죠. 그래서 요 비트 값에 따라서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8비트 값을 이 앞에 있는 걸 다 없애고 요 7번 비트 하나만 남기면 되죠. 그거는 여기 문제에도 나와 있죠. 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비트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계속 옮겨서 요 0번까지 옮겨주면 되죠. 그러면은 몇 번 옮겨오면 되죠? 7번에서 0번 가려면 7번 옮겨가면 되죠. 그래서 그 7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7비트를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거는 비트 연산자 요 꼭세 표시 2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트 연산자라는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힌트죠. 이게 없으면은 7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거 무슨 얘기지?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128이라는 값, 그 다음에 255라는 값 이용해서 찾을 수는 있는데 비트 연산자라는 요 힌트가 있어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답 찾으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 검사합 책선 문제인데 1, 2, 3번 과정을 거쳐서 만든대요. 자, 근데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6비트씩 세 묶음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거에 대한 검사합을 구하고, 검사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내는 이유를 써라 그랬습니다. 먼저 검사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6비트 단위로 분해하려 이미 분해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분해된 6비트들을 1의 보수 덧셈으로 모두 합하랍니다. 자, 이렇게 1의 보수 덧셈으로 모두 합하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헷갈린다?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생소하신 선생님들은 문제를 일단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 바로 나옵니다. 1의 보수 덧셈은 뭔가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풀면 되는데 시험 끝나고 어떤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1의 보수 덧셈? 뭐 보수를 구해서 더하란 얘기인가?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해서 문제를 풀어버린 선생님이 계셨어요.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뭔가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은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의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 보면은 3번에 1의 보수를 취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1의 보수 취하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뒤에 가로해서 구하는 방법을 다 써놨어요. 이것도 빠짐없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의가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풀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정의 개념들을 다 적용해서 풀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1의 보수 덧셈을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비트가 주어지면 다 더해요. 다 더하면은 지금 6비트니까 0번부터 5번까지 있을 건데 캐리가 생기겠죠. B6번으로 해서 이 6번을 하나 띄워가지고 얘를 다시 더하래요. 그러니까 한 비트를 떼어냈으니까 이 뒤에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앞자리로 오겠죠. B6해서 요걸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트워크 책에도 이런 비슷한 계산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용어가 1의 보수 덧셈이라는 용어를 아마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1, 0, 0, 0, 0, 0 6자리죠. 또 1, 0, 0, 0, 0, 0 그 다음에 0, 0, 0, 0, 1, 0 요 세 자리, 아니 세 자리가 아니죠. 세 개의 묶음으로 자 더합니다. 모두 일단 모두 합한 다음에 이제 캐리 비트를 이제 다시 더하면 되니까 0 내려오죠. 그 다음 1, 0, 0, 0 자 여기는 1과 1 더하니까 0 그 다음 캐리가 1이 발생하죠. 요 캐리를 이쪽으로 보내서 더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1, 1, 0, 0, 0, 0 이렇게 되겠죠. 자, 다 더했으니까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1의 보수를 취하래요. 1의 보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의 보수 취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1, 00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은 게 되겠습니다. 6비트 검사합은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111100. 자, 이거를 전달하는 이유. 자, 수신자에서 송신자 전송할 때는 네트워크상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우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책섬을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송 중 발생하는 오류 검사를 위해 뭐 이 정도 써주면은 충분히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자, 교과 교육론 문제인데 문제가 굉장히 긴데 이 문제를 지금 같이 다 읽어보면서 푸는 거는 좀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니까 문제는 다 각자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정 문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되겠죠. 자동화를 고려해 설계된 알고리즘.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가 되겠습니다. 추상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이 수업활동지에 순서도가 있는데 자 보면은 문제가 있대요. 무한반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대요. 자, 원인을 쓰고 자, A에다가 해결책을 만들어서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무한반복이 된다는 거는 이 반복되는 조건을 보면 되겠죠. 음료수 개수가 0이면 끝나고 아니면 다시 반복을 하래요. 그럼 음료수 개수가 제일 핵심적인 변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음료수 개수가 5개를 시작해서 0개면 끝납니다. 근데 그럼 중간에 여기서 이제 음료수 개수를 고쳐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음료수 개수를 바꾸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A 부분에 음료수 개수를 바꾸는 부분이 빠졌다는 거를 바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음료수를 출력했으면 5개였으니까 음료수를 출력했다는 건 사람한테 1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4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음료수 개수를 1개 줄이는 순서도가 들어가면 되는데 자 그거는 여기 네모 처리 기호 이용하면 될 거고요. 음료수 개수에다가 1개를 빼서 다시 넣어주면 되는데 자 이것도 여기 순서도 이 앞에 나온 이런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 요런 기호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변수의 값을 넣어줄 때 어떤 기호를 사용하느냐.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지면 그거 사용하면 되고요. 주어진 게 없으면은 기존 순서도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하고 있죠. 음료수 개수에다가 -1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는으로 이제 넣으신 선생님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이 는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변수의 값을 대입할 때 이렇게 쓰고 있지 않고 는은 이제 여기서 비교할 때만 쓰는데 이때는 이제 물음표를 또 이용하고 있어요. 는과 물음표를 이용해서 조건을 물어보고 있어서 그냥 는만 쓰는 기호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그래서 정답으로 처리가 될까 되지 않을까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채점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안 해줄 것 같긴 합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정답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음, 네.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원인을 먼저 쓰라고 했네요. 원인을 써라. 원인은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 음료수 개수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음료수 개수를 감소시켜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6번도 마찬가지로 교과교육론 문제인데 이것도 보면 이제 총론의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됐다 그랬잖아요. 총론 읽어보시면은 그냥 정답이 그냥 한 문장으로 나와 있어 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워서 쓰는 문제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답은 명확합니다. 정보 수업 시수, 그 다음에 학교 자율시간. 네,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의 과목명은 네, 이것도 뭐 그냥 관심 있으셔서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네, 떠올라야 됐을 텐데 네, 소프트웨어 생활, 데이터 과학 두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다 보니까 이렇게 과목명이나 아니면 정보교과 뭐 기본 역량 세 가지 뭐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 묻는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심화된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올해는 이렇게 과목명을 물어봤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7번입니다. 7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교육론 문제. 이것도 교육과정 강론 보시면은 뭐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기억부터 비읍까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 구분 없이 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일단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지금 중학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일단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억, 그다음에 미음, 비읍 이렇게 세 가지가 중학교니까 이 중에서 지식이의 과정 기능 하나씩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미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역시 교육과정 외워서 묻는 문제, 외우는 거 묻는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기반 학습 다음에 PBL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빠르게 읽다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구조화된 문제 참 뭐 말은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찾아야죠. 구조화된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 B, C, D는 다 읽어보시면은 네, PBL 조건에 적합한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비구조화된 문제, 복잡하고 또는 비구조화된 문제 이런 것들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네, 8번 시언어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로봇이 있는데 걸음걸이를 1m, 2m, 3m를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 있대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1m를 한 번에 가든지 한 걸음 가는데 1m 또는 2m, 3m.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데 여기까지 한 걸음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걸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걸음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때 nm를 간대요. nm를 이동하는데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m면은 100m를 간다. 그럼 1m씩 100번 갈 수도 있고요. 2m씩 50번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4m씩 25번인데 4m라는 건 없죠. 3m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건 안 되고. 근데 100m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1m 갔다가 뭐 2m 갔다가 또 1m 갔다가 2m 갔다가 조합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냥 개수를 세서는 안 되고 어떤 규칙 방법을 찾아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부터 예를 들어본대요. 자, 1m를 이동하는 방법은 그냥 한 걸음 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가지수를 찾는 거니까 로봇 1은 1이다. 자, 두 걸음을 가는 방법은 1m씩 두 번 가는 거, 그 다음에 2m씩 한 번에 가는 게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1과 2는 그렇게 간단하게 구했는데, 자, 3m를 가는 방법은 이제 조금 복잡하게 구합니다.
3m를 갈 때 우리가 가는 방법이 여기 출발지가 있어요. 어쨌든 무조건 첫 걸음을 떼야 되는데 그 첫 걸음이 몇 미터짜리 첫 걸음이냐? 1m, 2m, 3m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1m를 첫 걸음에 가는 방법, 2m를 첫 걸음에 가는, 또 3m를 첫 걸음에 가는 방법 세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1m를 한번 가면은 1m를 한번 갔어요. 그럼 나머지가 지금 2m죠. 3m를 갈 거니까 나머지가 2m니까 2m를 이동하는 방법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m를 구하는 방법은 로봇 2잖아요. 로봇 2 앞에서 구한 거죠. 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근데 첫 걸음이 1m가 아니고 2m였어요. 2m를 갔으면 남은 게 1m죠. 그러니까 로봇 1로 가짓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m, 한 번에 3m를 갔다. 그럼 다 갔잖아요.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미 도착했으니까 뭐 더 이상 셀 게 없죠.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 한 가지. 그래서 요거는 2고 요건 1이니까 4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로봇 3은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 3까지 구했으니까 로봇 3, n이 3보다 큰 경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리가 3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m, 5m, 100m 어떤 경우든 똑같아요. 첫 걸음은 한 걸음 갈 겁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1m짜리 첫 걸음을 갔거나 2m짜리 첫 걸음을 갔거나 3m짜리 첫 걸음을 갔을 거예요. 첫 걸음은 무조건 요 셋 중에 하나죠. 1m짜리 걸음을 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nm를 갈 거니까 남은 n-1m를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2m를 갔다. n-2m를 가면 되고 n-3m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n-1m를 가는 방법은 아까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로봇 여기 니은에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로봇 n-1m n-1m를 가는 걸 다시 재기적으로 구하는 거죠. 앞에서 로봇 n이니까 로봇 n-1 자, 더하기 2번으로 갑니다. n-2m를 구하는 방법 여기 아이고 r이죠. r 더하기 r에 n-3m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구해서 다 더하면은 nm를 가는 방법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 설명에 다 주어졌으니까 요 세 개를 재기적으로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요 위에 기억도 구해볼까요? 1m, 2m일 때는 1일 땐 1이고 2일 땐 2잖아요. 그러면은 n이 1이거나 n이 2니까 그냥 return n 해주면 되겠습니다. 1일 땐 1이 리턴되고 2일 땐 2가 리턴되고 3일 때는 이제 4가 리턴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실행시 6을 입력하면 요 n 값을 6으로 넣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느냐? 자, 로봇 6을 구해서 로봇 6은 로봇 5 더하기 로봇 4, 로봇 3 이제 이 세 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또 세 가지로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 중복된 값도 많고 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구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 3이 4였잖아요. 로봇 4를 구해 보겠습니다. 로봇 4는 이제 요 방법을 이용해서 로봇 3, 로봇 2, 로봇 1 세 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봇 3을 앞에서 구했죠. 얘는 4, 로봇 2는 2, 로봇 1은 1 이러니까 얘는 7이 구해집니다. 자, 그럼 로봇 5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4, 3, 2 세 개 더하면 되잖아요. 4는 7이었고 그 다음에 3은 4였고 2는 2였으니까 11, 13이 되겠죠? 로봇 5는 13. 그럼 로봇 6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로봇 6은 5, 4, 3 세 개 더하면 되잖아요. 5는 앞에서 13 구했고 4는 7, 그 다음에 3은 4. 그래서 다 더하면은 11,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로봇 6은
2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36을 입력한 경우, 그 다음 37을 입력한 경우, 이제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겠죠. 36을 구하니까 이제 이런 숫자가 나왔대요. 이거 계산해 보면은 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37을 입력했더니 마이너스 값인데 이거 계산해 보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4억이에요. 그러니까 값은 작아지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값이 지금 인티저인데 인티저가 이제 4바이트예요.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바이트고 요 계산해 보면은 알 수 있는데 4바이트라는 거는 32비트잖아요. 32비트. 그러면은 30비트를 계산하면은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이 되는 거고 이게 계산해 보면 이제 10억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제 2비트 남잖아요. 2비트. 그러면은 한 비트 더 더하면 이제 20억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비트는 이제 부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억 조금 넘는 이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은 부호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36까지는 20억, 21억 정도 됩니다. 2에 31제곱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21억 이하까지는 괜찮은데 21억 얼마가 이제 넘어가는 순간 부호가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고 값이 이렇게 잘못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음수값으로 나온 이유를 설명하면은 이 인티저 하나가 지금 4바이트, 32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양수의 표현 범위를 초과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티저의 사용 비트가 32비트고 그거에 대해서 양수 범위는 2의 31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 한 21억 얼마가 되는데 그 이하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부호가 반대로 나오게 된다. 이 과정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티저의 양수 표현 범위를 초과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4바이트 또는 32비트라는 거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부동소수점 문제가 나왔는데 이 표현 방법 나와 있으니까 요거대로 그냥 답 구해 주시면 돼요. 1번부터 그냥 바로 구해 보겠습니다. 1.011 구하는데 정결할 때 이 소수점 위로 이제 1점으로 만드는 거죠. 10점이면은 얘를 1점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지금 문제 자체가 1.011이니까 뭐 소수점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데 부호는 지금 양수니까 0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 지수가 2에 0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그냥 곱하기 1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2의 0제곱 1을 곱하면 되는데 지금 이 바이어스가 지금 127이잖아요. 지수 빼기 127을 한 거를 곱해야 되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려면 127이어야죠. 127은 여기 1 7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써주면 똑같아요. 그래서 0, 1, 1, 1, 1, 1, 1, 1, 그 다음에 1.011이니까 011이죠. 그래서 01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뒤로 이제 이어집니다. 0000 해서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000 요 개수는 요거 맞춰서 여기에 있는 거랑 지금 다 똑같네요. 이 부호만 빼고 지금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0.1이다. 이제 1의 위치가 이제 조정이 돼야겠죠. 이때는. 그러면은 10.1이라는 거는 1.01 곱하기 2의 1제곱이 되겠죠. 한 비트 내려왔으니까. 요걸 이용하면은 이 아까 2의 0제곱이 요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높아져야죠. 하나 높아지면 128이 되니까 여기가 1, 0, 0, 0,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호는 여전히 0이고 그 다음에 1.01이잖아요. 1.01 1.01이니까 0, 1 그 다음 뒤에는 다 0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볼까요? 곱하기 문제입니다. 네, 두 개를 곱하래요. 자, 곱한 다음에 요 양식대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11이 있고, 자 10.1이니까 10.1을 뭐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뭐 1.01 뭐 바꿔도 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곱하기 2가 남겠죠. 한 자리 옮겨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 보면은 1011 그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없고 얘가 여기부터죠. 1101인 1101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더해 보면은 111 011 이렇게 되고 소수점은 1.10111이 되겠고요. 곱하기 2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진 부등소수점 곱셈한 결과를 요 가에 따라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부호는 0이고요. 여전히. 바이어스는 지금 곱하기 2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127이 아니라 128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 000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숫자는 1점 밑에 거 요거 101 11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101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00 이렇게. 요 뒤에는 이제 네 자리씩 끊어야 되니까 요 세 자리가 하나 남죠. 부호 때문에 세 자리하고 나머지 네 자리씩이니까 이 뒤에는 계속 0000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표현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앞에 두 문제랑 같은 방식이니까 곱하기 하는 것만 뭐 이렇게 1.1 1점 몇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곱하기 빼내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10.1을 막바로 구한 다음에 이 곱하기 2를 나중에 빼내도 되고요. 뭐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만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 세로를 이렇게 곱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예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 좀 연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지저분하게 써놨다 그래서 점수를 깎기는 어려워요. 사실 채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채점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우리는 최소한 알아볼 수만 있게 써주면은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레이 코드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레이 코드의 개념은 다들 일단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비트가 바뀔 때 0에서 1로 바뀌잖아요. 바뀔 때는 그 값이 1로 된다. 이렇게 바뀌지 않을 때는 0이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 1에서 1로 바뀔 때 1에서 1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0이다. 이 개념만 알면은 그레이 코드는 이제 이해했다고 볼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과정을 읽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풀어 보겠습니다. 자, 6비트 값이 주어졌는데 110 011이래요. 자, 이거를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비트는 그냥 1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1로 바뀌지 않았죠? 그럼 0입니다. 그래서 1에서 0으로 바뀌었죠? 1. 안 바뀌었으니까 0. 바뀌었으니까 1. 안 바뀌었으니까 0. 그래서 10 10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레이 코드 100 101인데, 자, 요거를 첫 번째 건 그냥 써주고요. 1. 그 다음 0이에요. 00이에요. 00. 둘 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1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하나 바뀌고, 그 다음에 안 바뀌었어요. 바뀌고, 그다음 마지막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 그래서 111 010. 네. 아니죠. 잘못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다시 구해보겠습니다. 자, 1로 먼저 구해줘야 되고요. 1. 그 다음에 0, 0이니까 바뀌지 않아야죠. 그래서 1, 1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뀌고, 그 다음에 안 바뀌어야죠. 여기서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안 바뀌어야 되니까 그냥 0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1이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이렇게 답 구할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덧셈 연산을 논리 게이트로 대체를 한대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논리 게이트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XOR인데, 자, XOR을 왜 XOR라고 되는지 여기 문제에서 이미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자, 이 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한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요 중간쯤에 인접한 두 개의 비트를 더한 합이 그레이 코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인접한 두 개의 코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i 플러스 1과 b의 i 값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0, 0이면 0, 0입니다. 그럼 더하면은 0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0이 가는 거예요. 0, 1이다. 더하면 1이죠. 1 가는 거예요. 1, 0이면 1. 1, 1이면 더하면 합은 0이 되잖아요. 캐리가 1 발생하지만 캐리는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캐리는 무시되기 때문에 여긴 캐리 없으니까 어차피 뭐 있으나 없으나 무시입니다. 그래서 합이 0, 1, 1,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진리표 보시면은 XO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비트가 같으면 0이 나오고 다르면 1이 나온다. 그래서 XOR 논리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가 정답이 결정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틀리지만 않으면은 어느 정도 그냥 내 마음대로 설명하더라도 정답으로 다 인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마지막 문제가 아니죠. 12번까지니까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기수정렬 문제가 나왔는데 자, 기수정렬 문제에서 이거는 10진수라는 전제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버켓이라는 걸 10으로 정했죠. 그래서 Q가 1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10진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최대 5자리까지 정렬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값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init Q를 해줘요. Q를 초기화 시켜주는데 Q라는 건 지금 10개가 있죠. 그래서 0번 Q부터 9번 Q까지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B는 0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해야 되니까 요 버켓 10보다 작을 때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B가 작아야 되는데 뭐보다 작냐면 버킷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10보다 작은 9까지 마지막으로 해주면 되니까요. B가 버켓보다 작으면 되고 이 버켓이 아니라 뭐 10을 넣어줘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굳이 버켓을 디파인 해놨으니까 당연히 이걸 쓰는 게 옳겠지만 10을 쓴다고 해서도 별 문제 없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이제 초기화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렬하는 포문입니다. 그래서 0부터 디짓보다 작을 때까지 요 자릿수만큼 반복을 하는데 각 자릿수에 대해서 요 포문은 이제 Q에다 넣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몇 번 Q에다 넣을 거냐. 7이라는 숫자면은 요 0번부터 9번 Q가 있을 때 7번 Q에다 넣어야죠. 그 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렬하는 수가 이만큼 있으면 요 숫자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요 CNT 개수만큼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i가 CNT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기억 니은은 그렇게 구하면 되고, 자, 디귿에서 곱셈 연산을 하는 이유를 써놨습니다. 팩터를 10을 곱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팩터는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q, q에다 넣고 있는데 이 팩터를 이용해서 자, 예를 들어서 12345라는 12345라는 숫자를 내가 뭔가 q에다 넣고 싶다. 그럼 처음에는 팩터가 1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값을 리스트 i 값, 요 값을 팩터로 나눕니다. 1로 나누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요 1의 자리 숫자잖아요. 5를 구해서 이 5를 가지고 Q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5번 Q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포문을 한번 돌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돌 때는 이제 이 5를 가지고 정렬했으니까 요 40이라는 거 가지고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릿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정렬을 하기 위해서 팩터가 10이 됐으면 10으로 나눴으니까 12345가 아니라 1234가 되겠죠. 0.5지만 얘는 이제 없어질 거고. 자, 그래서 자릿수를 한 자리 줄인 다음에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번엔 4가 구해져서 4를 가지고 정렬하는 거죠. 4번 큐에다 넣는 거죠. 그렇게 이 곱셈 연산을 하는 이유는 이 내가 정렬하는 숫자에
대해서 각 자릿수를 옮겨가면서 1의 자리 숫자부터 제일 위에 있는 만의 자리 숫자까지 자릿수를 옮겨가면서 그 숫자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즉 정렬 기준이 되는 이제 자릿수를 바꾸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정렬 기준이 되는 숫자를 바꿔서 그 숫자로 정렬하기 위해서. 이제 말이 좀 약간 길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짧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하는 숫자의 자릿수를 바꿔가면서 정렬하기 위해서 뭐 그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만 전달이 되면은 다 정답으로 인정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정렬 한번 해보죠. 데이터 가지고 요 밑에 이제 정렬하는 과정 여기는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코드를 이해하시고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짓이 0부터 시작하잖아요.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올라가면서 되니까 1의 자리 숫자부터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6, 8, 2, 5 아니죠. 6, 8, 5, 5 이런 1의 자리 숫자로 먼저 정렬을 하면은 86은 6번 큐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 6번 큐. 그 다음에 48은 8번 큐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여기 6번 큐, 8번 큐. 자, 그 다음에 25, 45죠. 5번 큐에 25, 45. 그래서 둘 다 5번 큐로 들어갈 때는 먼저 오는 애가 앞에 있는 거죠. 25, 45. 그 다음에 67. 67은 7번 큐. 그다음 35는 이제 여기 들어가야죠. 5번 큐에. 그다음 22. 22는 여기 2번 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82. 얘도 2번 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잖아요. 이 출력하는 부분. 출력을 할 때는 순서대로 0번부터 순서대로 쭉 출력을 합니다. 순서대로 출력을 하는데 q 순서는 여기 보시면은 큐에 한번 넣었다가 다시 리스트로 쭉 가져올 때 이 순서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2번 큐를 제일 먼저 가져올 건데 22, 82 중에서는 22를 먼저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할 때도 그 순서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22, 82,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5, 45, 35, 그 다음에 86, 67, 48. 그래서 요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첫 줄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줄이니까 1의 자리 숫자로 정렬이 끝난 상태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출력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10의 자리 숫자니까 두 번째 출력이 있겠지만 두 번째 출력은 필요 없고 첫 번째 출력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2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자, MLQ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쉽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지금 읽진 않을 거고요.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고 그 과정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45ms 지난 다음에 1번 레벨 Q에 저장된 프로세스를 구하래요. 자, 여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Q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처리되는 겁니다. 20ms인데 보시면은 어디에 있죠? 라운드 로빈 방식인데 20ms씩 CPU 전환 할당한대요. 그러니까 20ms니까 얘는 프로세스 4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레벨 1로 가지 않죠. 얘는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P4 그냥 끝나고요. 그 다음 P5는 이제 20ms 사용하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P5 20ms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P5는 내려갔고 얘도 이제 끝났죠. 그 다음 P6인데 얘 15ms. P6는 20ms 중에서 15ms 밖에 안 되니까 끝나는 거죠. P6가 그 다음에 끝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4랑 6은 끝났고 5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때 45ms가 지났을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 20, 여기 20, 40 지났죠. 그 다음에 여기 갔으니까 여기 5ms 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P6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레벨 1로는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레벨 1에는 5, 3,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보면 써보면은 2, 3, 5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4랑 6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5는 내려왔으니까 2, 3, 5 3개가 저장이 됐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P6가 작업을 종료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자, 6은 지금 작업이 종료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20, 그 다음에 두 번째 20, 그 다음에 얘가 끝날 때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40, 55. 그래서 55ms가 소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구하면 되고. 자, 프로세스가 자신의 작업을 마치고 종료되는 순서. 자, 아까 4랑 6이 먼저 종료가 됐죠. 여기까지 종료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레벨 2를 20을 20이 레벨 2가 20이네. 레벨 1, 20은 여기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20이니까. 자, 그래서 레벨 1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프로세스 2가 15ms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P2가 그 다음에 바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3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40ms 남은 상태로 내려갔고, P5는 20 남았으니까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P5.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P1 먼저 끝나고요. 그 다음에 P3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 혼자 끝나는 거죠. 그래서 4, 6, 2, 5, 1, 3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공 A 풀어봤는데요. 12문제 중에 이게 뭐 어렵다는 문제는 솔직히 어렵다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평이하게 풀 수 있는 건데 뭐 어쨌든 관건은 시험 시간 중에 실수 없이 푸는 거잖아요. 실수에 관한 것만 없었다면은 그래도 작년보다 좀 수월한 전공 A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전공 B는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